여러분, 잠시 11년에서 12년 전 퇴근길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고 동료와 함께 들어섰던 그 좁고 노란 간판의 골목길 은신처를 기억하시나요? 단돈 2,500원짜리 크림 생맥주 한 잔에 5,000원짜리 수제 감자튀김 하나면 온 세상 근심을 다 털어버릴 수 있었던 그 시절, 바로 스몰비어의 전성기였습니다. 봉구비어, 봉주비어, 춘자살롱처럼 정겨운 이름들이 골목마다 보초를 서듯 자리 잡고 있었고, 전국적으로 무려 70여 개의 유사 브랜드가 난립할 정도로 그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맥주 2잔에 감자튀김 한 접시, 10,000원 한 장이면 충분했던 그 소소한 사치. 당시 20대 대학생부터 50대 직장인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하루의 끝을 버티게 해주는 해방구가 바로 스몰비어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오늘, 우리 주변에서 그 노란 간판들을 찾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원조 봉구비어만 봐도 그렇습니다. 전성기이던 2015년 전국 730여 개의 매장이 지금 200여 개 수준으로 71%나 줄었습니다. 나머지 수십 개의 유사 브랜드들은 사실상 대부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많던 스몰비어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감자튀김에 질려서, 혹은 더 맛있는 술이 나와서 사라진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몰비어의 몰락은 4가지 칼날이 동시에 들어온 결과입니다. 공급 과잉, 수익 구조의 붕괴, 사회 변화, 그리고 고정비라는 괴물. 이 4가지가 어떻게 한 시대의 아이콘을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창업 준비를 하거나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겁니다. 자본의 흐름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로지 숫자로 증명될 뿐입니다. 그 찬란했던 맥주 거품이 꺼진 자리에 남겨진 돈의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2,500원이라는 가격은 소비자에게는 축복이었지만 사장님들에게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낮은 진입장벽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제대로 된 식당 하나를 차리려면 수억 원이 우습게 깨지지만 스몰비어는 달랐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5,000에서 6,500만원 정도면 내 가게를 가질 수 있었죠. 점포 비용을 빼고 말입니다. 퇴직금 좀 챙겨 나온 40대에서 50대 직장인들에게 이보다 매력적인 조건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내가 차리기 쉽다는 건 내 옆집 사람도 내 앞집 사람도 이 동네 저 동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가게를 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봉구비어가 대박을 터뜨리자마자 봉주비어, 춘자사롱, 용구비어, 청담동 말자사롱 같은 유사 브랜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메뉴도, 인테리어도, 심지어 맥주잔 모양까지 판박이었죠. 전성기에는 무려 70여 개의 유사 브랜드가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차별화가 없는 시장에서 공급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님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게는 10배로 늘어나는 꼴입니다. 마치 물고기는 100마리뿐인데 낚시꾼이 1000명으로 늘어난 낚시터와 같습니다. 결국 내 살을 깎아먹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나를 지켜줄 방어막, 즉 경제적 해자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내가 맥주를 2,500원에 팔면 옆 가게는 더 싼 가격을 내걸거나 안주를 하나 더 얹어줘야 하는 피말리는 전쟁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흔히들 프랜차이즈 본사만 배를 불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가맹비는 고작 300에서 5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본사라고 결코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유사 브랜드 용구비어의 경우 2017년 이익을 냈던 가맹본사가 불과 4년 만에 2억 7천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함께 무너졌습니다. 사장님도 본사도 모두가 피해자였던 겁니다. 이 시장의 붕괴는 어느 한쪽의 착취가 아니라 구조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칼날, 복사기 경제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 과잉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경쟁자가 몰려오기 전부터 수익 구조 자체에 이미 치명적인 균열이 생겨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장면을 하나 상상해보세요. 주말 저녁 손님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벽한 대박가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장님이 그날 밤 정산을 해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객단가,
즉 손님 한 팀이 쓰고 가는 돈이 구조적으로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한 팀이 들어와서 1시간 동안 앉아 맥주 마시고 감자튀김 먹고 나가면 결제 금액은 고작 1, 2만 원대. 여기서 재료비, 임차료, 전기세,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몇천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10평짜리 좁은 매장에는 물리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손님 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회전율을 높여도 하루 총 매출의 천장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학가에서 스몰비어를 운영했던 한 점주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픈 초기에는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손님이 생길 정도였는데 3, 4개월이 지나자 매출이 최고 시절에 3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퇴직금에 빚까지 내서 창업했는데 운영할수록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봉구비어 전국 가맹점 수는 2017년 473개에서 2022년 246개로 5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문을 닫았습니다. 경기도만 봐도 같은 기간 89개에서 40개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단순히 경쟁이 심해져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수익 구조가 버텨내기 어려운 설계였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몸은 축나는데 통장은 비어가는 기이한 현상. 이것이 바로 낮은 객단가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외부 환경마저 스몰비어를 향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들이 어찌할 수 없는 사회 변화가 시장 자체를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스몰비어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그 시절 직장인들의 저녁은 이랬습니다. 1차에서 소고기에 소주를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 다음 딱 한 잔만 더 라고 외치며 스몰비어로 향하는 것. 이 2차 문화가 스몰비어 매출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빠르게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2018년 7월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야근과 회식 문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가 덮치면서 회식 문화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회식 자체가 줄어드니 2차를 갈 기회도 자연히 감소했습니다. 지금 2026년 딱 한 잔만 더를 외치던 직장인들이 이제는 1차가 끝나면 집으로 향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스몰비어의 핵심 수요층이었던 2차 손님이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줄어드는 동시에 남아있는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좁은 공간이 정겹다고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안목이 까다로워지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옆 사람의 대화가 다 들리고 화장실조차 불편한 스몰비어의 공간은 점점 기피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공간 소비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역전할머니 맥주입니다. 역전할머니 맥주는 2016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 2020년 500개점, 2022년 800개점을 돌파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브랜드가 스몰비어를 밀어낸 핵심 비결은 공간의 쾌적함이 아닙니다. 바로 살얼음 맥주라는 차별화된 제품과 특허, 그리고 익산역 할머니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앞세운 뉴트로 브랜딩이었습니다. 스몰비어가 70여 개의 브랜드가 똑같은 크림 생맥주와 감자튀김을 팔며 차별화에 실패한 사이 역전할머니 맥주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자신만의 무기, 즉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생존과 몰락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이볼바, 이자카야, 수제 맥주 전문점처럼 경험과 분위기에 가치를 두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동안 차별화에 실패한 스몰비어는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무섭고 가장 냉혹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몰비어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고정비의 무서움입니다. 유행은 한순간이지만 임대료와 인건비라는 고정비는 사업자가 숨쉬는 내내 따라옵니다. 손님이 오든 오지 않든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게 고정비입니다. 스몰비어가 전성기이던 2014, 2015년 골목상권 10평 매장의 월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에서 3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은 매년 올랐습니다. 2015년 시간당 5,58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5년 1,030원으로 약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팔고 있는 맥주 가격은요? 여전히 2,500원대입니다. 매출의 천장은 그대로인데 비용의 바닥은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때 알바생 월급보다 많았던 사장님의 수익이 어느 순간부터 알바생 월급보다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몸은 사장인데 통장은 알바생보다 못한 상황. 이것이 고정비의 괴물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저가 정책을 고수하면서 고정비를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시간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스몰비어는 그 냉혹한 진실의 산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스몰비어가 망한 건 맥주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자튀김이 맛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장님들이 열심히 안 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스몰비어의 몰락은 4가지의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낮은 진입장벽,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남는 게 없는 객단가 구조, 2차 문화의 위축과 소비자 눈높이의 상승이라는 사회 변화, 그리고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매년 오르는 고정비의 역습. 이 4가지가 맞물리면서 찬란했던 스몰비어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경제학자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쟁자가 쉽게 침범할 수 있는 해자가 없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일자리다. 스몰비어에는 해자가 없었습니다. 레시피도, 브랜드도, 기술도, 그 어떤 것도 경쟁자가 하루아침에 복사할 수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반면 역전 할머니 맥주는 살얼음 맥주 특허와 40년 된 노포의 스토리라는 해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같은 맥주 시장, 다른 결말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든 창업이든 지금 우리가 얻어야 할 인사이트는 명확합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곳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가성비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진짜 수익은 얼마나 싸게 파느냐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이 사업의 고정비는 무엇인가? 5년 후에도 이 가격으로 버틸 수 있는가? 내 경쟁자가 내일 당장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핫한 아이템은 혹시 2026년의 또 다른 봉급위원은 아닙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계좌를 살찌웁니다. 감사합니다.